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반가운 목소리죠. 오늘 뭐 방송 내용이 있어서 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그 전에 수펄 땡스 보내주신 분, 찐 원조 박종진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끔 보내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젤은 이번에 젤로 보내주신 분은 없네요. 그 다음에 한국의 카카오뱅크로 자우율 구독료 보내주신 분 손소공 여사님, 권덕한님, 김정준 감사님, 아마 무슨 감사신가 봐요. 아니면 땡큐 하는 감사를 이렇게 이름에 붙이셨나 잘 모르겠는데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인숙님은 제가 아는 그 이인숙 목사님이신가 아니면 이름이 이게 뭐 좀 같은 이름이신가 댓글에 좀 써주세요. 그 댓글이 지금 말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돌아와서 댓글이 막 몇백 개가 달리더니 댓글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방송도 자주 하고 하니까 댓글이 지금 엄청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격려하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댓글을 좀 달아주시라. 그래, 왜냐면 이게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 저도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보면 항상 쓰시는 분이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전 댓글 한 번 안 달아봤다. 근데 난 라나방송이 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 너무 감사하다 이러신 분은 댓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그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근데 그 구독이 별로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는 분들 구독 누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눌러도 돈 안 들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멤버 전용 방송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는데 그 멤버 전용 방송 멤버이신 분은 다 들어가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멤버 하시면 바로 하는 순간에 과거에 멤버 전용 방송 1, 2, 3까지 나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1, 2, 3을 다 들으시면 됩니다. 재밌는 내용이 아주 깜짝 놀랄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멤버 전용 영상 어제 올라간 것을 포함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아직 멤버를 아직 실행 안 하신 분들은 마음이 있으시면 멤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멤버셨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2불 99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제가 나중에 차등을 둬서 이렇게 여러 레벨로 했는데 그 유튜브가 여러 레벨로 또 하라고 또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들어오셨지만 내가 이게 돈이 너무 적다. 네, 좀 후원하겠다 하면 멤버를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뭐 광고는 곧 좀 하고 그래서 어제 멤버용 전용 방송 올린 거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흰모자가 하고 미군 US 밀리터리죠.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그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플랜을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 10월 이후에 워싱턴 DC 지역에
이렇게 배치된 600명의 제그는 이제 저지 애드보켓 제너럴의 약자예요. 그래서 뭐 군사 법무관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600명의 제그들이 이제 그 UCMJ, 그게 뭐냐면 확장된 군 형법, UCMJ, 그 확장된 군 형법 권한 아래에서 하이브리드 재판의 사법 선봉대로 지금 활동 중이다,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반인들에게도 지금 그 제그가 그 확장된 이게 밀리터리 크리미널 케이스예요. 그래서 군 형법으로 다스려서 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대배심원이 이제 그랜주어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랜주어리가 발부한 비공개 기소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sealed예요. 이 비공개, 일반에게 공개 안 된 sealed, S-E-A-L-E-D, 감춰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sealed 기소장을 처리하고 있고, 이미 450명 이상이 고위급 고위급들의 자산을 동결해서 그 행정명령 13818과 지금 서로 맞춰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플린 장군 얘기를 좀 오늘 하겠습니다. 이 플린 장군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우리는 이제, 저는 뭐 이 내용을 새롭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컨펌해주는 인텔이 들어왔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플린 장군이란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트통이 사면을 해줬죠. 그래서 사면 이후에 국방정보국, 그게 뭐냐면 DIA라는 거예요. 그게 Defense Intelligence Agency의 약자인데 한국말로 그냥 국방정보국. 그래서 사면 이후에 플린이 그 DIA 요원들을 집회 운영에 투입해서 언론 노출이 극대화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맥크리스탈의 컨설팅 회사는 CNN 취재진의 전략적 해석도 제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크 밀리 얘기는 낸시 펠로시 측과 협의를 해서 그때 J6 때 주 방위군 배치를 지연시켰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월 6일 사태 때 이 플린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그가 뒤 배경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것을 이제 지난번에 방송에서 살짝 제가 그 기뜸을 들였다가 그렇달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 플린 장군 얘기를 오늘 좀 인텔이 많이 나와서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왜 제가 매튜 대령이 10월 의회 청문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을 완전히 까부시는, 무너뜨리는 증언을 했죠. 그래서 마크 밀리가 누굽니까? 그 아주 그 반역자인데, 그 마크 밀리하고 플린이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기 명령과 조작된 시간표를 그 매튜 대령이 폭로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마가잖아요. 마가 진영에 누명을 씌운 과정을 세세하게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시간별로 증언을 했죠. 그런데 현재 그 매튜는 이
총통행정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국방부 연락관인 그 매튜는 찰스 플린이 이제 그 브라더인데, 플린의 브라더인데 마이클 플린의 브라더예요. 그래서 찰스 플린이 배치 요청을 무시한 그 내용이 담긴 시그널이 이제 SNS 중에 하나인데, 그 시그널 채팅 로그를 공개하면서 아주 빼박 증거를 내보여서 그런 증언을 했다. 이제 이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 그래서 플린이 아주 나름대로 자기가 뭐 마가 활동을 한다 그러면서 통이 4년 동안 나가 있을 동안에 나름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미국의 애국자인 것처럼 하면서 그 애국 운동을 한다 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그런,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기회로 이용을 했죠. 그래서 마이클 플린 그 네트워크라고,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이 그 안에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클 플린이 이제 그 사람의 속살이, 그 속 사정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깨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종점은 가는 그 길의 종점은 이제 뭐 기소가 되고 벌을 받겠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우리가 마이클 플린 가지고 제가 과거 5년 전부터 방송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마이클 플린 얘기를 꽤 했어요. 제가 플린 장군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라 그 사람을 우리 편 죄송합니다. 우리 편으로 보고 그 인텔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한마디 또 말씀드리면, 제가 받는 인텔에는 미스 인포메이션, 디스 인포메이션이 많이 섞여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교차 검증을 하고 뭐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저의 그 통찰력이랄까요? 그런 걸로 제외를 하고 이러면서 방송을 수년간 해왔죠, 여러분. 근데 제가 늘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100%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흰모자가 우리한테 정보를 줄 때 100% 정확한 걸 주질 않으니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셔라. 그러면 100%가 아니니까 그럼 방송을 하지를 말으나, 그게 아니고 그래도 할 가치는 있다. 저는 한 60-70%만 올바른 정보가 들어있다면 저는 매우 이 방송을 할 만한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옮겨서 들려드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하면, 그래서 그 플린에 대해서 이제 그 플린 네트워크가 그 모든 방향에서 사방에서 타격을 받을 예정인데, 그거의 근거는 뭐냐? 근거가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 DNI의 국장인 여자 털스 게볼드가 오바마 파일을 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존 레클리프라고 지금 CIA 국장인데 정보 파일을 또 깠죠. 이 깠다는 말이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는 아닌데, 열어서 공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매튜 대령, 블랙백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블랙백 기록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일들로 그 파일들에 근거해서 이제 플린의 이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거를 이게 굉장히 정보가 많아서 오늘 이 방송 안에 이 풀린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만큼 하고 또 나머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좀 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방송 지금 생각이 났을 때 얘기 풀린 장군 얘기는 기니까 조금 여기서 제가 좀 격기로 나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앱스테인 파일을 트통이 공개하라고 막 그랬죠. 이번에 또 그래서 지금 트통이 플립플라핑을 한다 그랬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아이고 그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풀린 얘기를 해. 그렇게 하고 이제 그만해. 그러고 2달 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니 마가팀이 화가 났죠. 또 공개를 안 하고 저러나. 그러고 그러더니 또 다시 공개해. 이러고. 그러니까 그걸 누구를 트랩에 빠뜨렸냐면 민주당이 트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 민주당이 그 사람이 논 덫에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공개해 이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드는 게 공개를 하면 하는 거지 또 그거를 공개하냐 마냐를 또 의회에서 투표로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요? 그 투표로 정하고 하원에서는 한 명이 반대를 하고 다 찬성했습니다. 아니다. 5명이 기권을 하고 1명이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그 1명이 반대한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또 그 앱스테인 또 리스트에 그 사람이 이름이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그래요. 결론은 뭐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또 투표를 해서 이제 결국은 파일을 이제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사람들이 예측을 또 하기는 하원에서는 반대할 거다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하원들 상원에서 반대를 할 거다. 근데 상원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명단 안에 이름이 있겠죠, 여러분. 그때 웬만한 정치나 경제, 할리우드 등등 많은 그 유명한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 명단에 있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앱스틴 공개는 지금 그 상태에 따끈따끈하게 바로 그런 상태에 최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생각이 나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 할리우드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제 올린 멤버 영상에서 영상이 아니죠. 멤버 방송 전용 방송에서 그 흑인 여자 톡쇼 하는 그 유명한 딥스 중에 딥스고 저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프라 얘기도 했고 엘렌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영화배우 남자 탐 행스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제가 그런 그들에 대한 얘기를 방송에서 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리고 아까 이제 풀린 장군 얘기 하다가 말았으니까 다시 그리로 또 돌아갈게요.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말이 이제 생각나서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한 오바마 파일 정보 존 레클리프가 정보 파일 얼 매튜가 이제 파일을 공개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 풀린에 대한 전반적인 이 실체가 이제 완전히 드러났고 저는 그거를 아주 자세한 인텔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트통에 가깝다 그러고 도와준다 그러고 애국운동 한다고 어째고 저째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반을 한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배반자들 뭡니까 전에 국무장관 했던 그 폼페오니 다 그 사람들 얘기 요 전전 방송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그 마이클 플린이 이제 그런 식으로 취약성이 이제 굉장히 취약해졌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이라든가 사건, 그런 그 플린의 네트워크에 상호 연결된 망을 제가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기록이나 조사 보고서, 문서화된 연관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방부 파일에 지속적인 감사와 또 J6 1월 6일 참여했던 자들의 근접성, 그 또 트통을 겨냥한 최근 여러 가지 보안 사건 관련 인물과의 연결을 통해서 플린이 노출된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지금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여러분들 며칠 전에 이것도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혹시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영국의 BBC가 완전히 트통이 1월 6일 날 연설한 그 내용을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마치 트통이 그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그 의사당으로 들어가게 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누가 무심코 들으면 딱 그렇게 보이도록 그거를 조작해서 BBC가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뿐이 아니라 몇 번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트통이 그거 가지고 5 빌리언 달러인가? 하여튼 그 50억 달러의 소송을 내가 하겠다. 니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랬으니, 그래서 그게 한 3일 전 뉴스 같아요. 그래서 BBC가 급히 사과하고 그 사장이나 누가 다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뭐 사임한 것 정도로 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네들이 일부러 그런 거를 완전히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제 과거 몇 달 사이에 트통이 재취임한 다음에 ABC도 CBS도 다 그냥 굴복하고 그 소송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대략 아웃 오브 콜트 세틀먼트를 했죠.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벌금 물고 잘못했다 그러고 끝났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트통이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완전히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들이 이제 요즘은 좀 몸을 사리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그 파이낸셜 데미지가 나니까 그래서 돈 그것들 다 물어냈습니다. ABC도 그랬고.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 갑자기 나네요. 그 BBC가 그렇게 아주 악의적으로 그런 거가 며칠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플랜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그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년 동안 그 애국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나와서 자기가 연설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온 사람들한테 이제 그 기부금도 걷고 들어가는 입장료도 내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한 번 거기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몇백만 불씩 요구했다, 그런 뉴스는 과거에도 항상 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실제 방송에서 얘기 드렸죠. 제가 그 사람이 하는 그 애국운동이라고 모인 집회 이름이 Reawaken America 투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깨우는 아메리카 투어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거기에 제가 갔었다 그랬잖아요. 제 남편하고. 그래서 아마 내가 들어가는 입장료를 1인당 40불인가 30불인가 하여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또 기부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바이든 밑에서 그냥 나라가 그냥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주머니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심정 아시죠? 그래서
저도 뭐 트통한테도 뭐 참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마음이 막 갈급했던 거죠, 여러분. 그 뭐 바이든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래서 그 리어웨이큰 아메리카 투어를 하면서 아주 돈을 착실하게 챙겼습니다. 이 플린이.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리고 이제 라저 스톤이라고 트통의 측근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 있는데 닉슨 때에 닉슨 대통령과 일하고 이랬던 라저 스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렉스 존스 그 방송하는 목소리 걸걸한 알렉스 존스 하고 이들이 동맹을 맺었어요. 플린하고. 그래서 그를 선거 개입과 잠재적인 그 폭동 기획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중심에 이제 놓이게 됐어요. 이제 뭐 벌 받겠죠. 조사하고. 그래서 국방부의 핵심 역할에서 플린의 과거 행동을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민감한 자료를 아까 말한 털스 게버드나 존 래클리프, 얼 매튜 대령이 그거를 공개를 했다. 근데 그 존 래클리프 얘기를 좀 하면은 그 사람이 옛날에 D&I 국장을 했어요. 지금 털스 게버드가 하는. 그러다가 이번에는 CIA로 국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통 일기 때 일했던 사람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3명이 지금 2기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3명. 하나는 이제 이 사람 존 래클리프, 그 다음에 CIA 국장으로 왔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피터 나바로, 그 옛날에 미국 무역 대표부 USTR, US 트레이드 레프리제너티브로 일하다가 지금 이번에 어드바이저로 왔고, 그 다음에 부비서실장인 스티븐 밀러, 그 사람도 일기 때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의 모든 정책은 스티븐 밀러 작품입니다. 그 이제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통이 트통 지금 행정부에서 일하는 예비역 육군대령 매튜가 얘기 그 2015년부터 2021년에 어떤 감시 작전과 블랙백 활동 관련 기밀 법률 파일을 자기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서류를 들여다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017년 1월 매티스 국방장관, 그때 국방장관 이름이에요. 장군했다가 트통이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매티스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으로 이 매튜 대령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민감한 자료를 보게 되고 플린에 대해서 국가안보보좌관 시절에 여러 가지 일을 오디팅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만큼 이 사람 플린에 대한 얘기는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 매우 정확한 이야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매튜 얘기를 좀 더 하면 2016년 11월 트형 그 인수위원회 그때에 합류를 하죠. 그리고 2017년 1월 20일 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 사람 자체는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역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보안 그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죠. 그거를 유지하고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보안인가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고위급들을 더
높은 레벨의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감독 직위를 받아서 그 사람은 뭘 할 수 있느냐? 국방부의 모든 법률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매튜 대령이. 그래서 매튜는 불법 감시 위조된 파이자 아시죠? 영장 해외 작전을 문서화한 전환 감사 기록을 관리했고 여러 가지 기록에는 2017년 물리적 그러니까 피지컬 다큐먼트가 있는 거예요. 실제 이게 무슨 사이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종이로 돼 있는 실제 파일 그 기록이 있는데 그때 2017년 플린 해임 관련 메모가 있고 러시아 연락처나 FBI 거짓 진술 관련해서 플린의 합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매우 교묘하게 그렇게 아주 그런 안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은 랭리가 이제 CIA에 있는데요. 그 랭리하고 펜타곤 시설의 안전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랭리 하니까는 우리 지금 버지니아에 사시고 한국에 가서 애국운동 하시는 이현옥 씨가 댓글에 썼더라고요. 자기 랭리 근처에 랭글리 거기 LANGLEY인데 아마 G가 묵음일 것 같은데 랭글리라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 근처에 사신다고 댓글에 쓰셨더라고요. 뭡니까 카카오 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CIA 본부하고 본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본부하고 어디냐 펜타곤에 보관돼 있다. 그 서류가 피지컬 다큐먼트가 플린과 러시아 대사 세르게이 키슬락 간의 통신 기록이 다 그게 담겨져 있고 2017년 유죄 인정과 2020년 11월 25일 죄가 있는 거를 트통이 사면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트통이 사면을 해주고 자유의 몸으로 나와서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또 말할 수 없는 배반을 하죠. 인간이 이런가요, 여러분? 인간이 이래. 그럼 트통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비로하겠습니까? 이 입맛이 쓰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냐면 플린이 너무 이제 재판받고 막 변호사도 비싼 변호사 사고 그랬는데 돈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플린한테 돈을 보내줘야 된다 뭐 어쩌면서 아주 굉장히 그랬었고 그 사람이 리어웨이큰 투어 다닐 때도 이 사람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십시일반해서 돈을 모아줘야 된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조금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갑자기 또 곁길로 나가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회사 다니고 이제 제가 일을 했었던 커리어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직접 세계로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없고 내가 돈은 버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선교 못하는 나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선교사들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 것이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돈 보내는 게 제일 쉬운 일이 아닌가 이러면서 선교사들한테 이제 돈을 많이 보냈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자기 아이들을 외국인 학교를 보내고 굉장히 그분이
선교사를 하면서 되게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글쎄 목사나 선교사는 무조건 못 살아야 되고 뭐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사 선교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오해하지 말고 그냥 액면가로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알뜰하게 해서 그런 선교에 집중을 하지를 않던 사람들을 몇 명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나중에 실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물질을 제대로 잘 지혜롭게 사용을 못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뭐 지나간 일이니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굳이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있으셨던 분이 있을 테고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뭐 우리끼리는 뭐 절대 안 좋은 얘기는 하지 않고 뭐 우리의 어떤 그 부적절한 있었던 얘기는 뭐 쉬쉬하고 저는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생각하면 좀 그런 쓴 경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풀린 얘기라니까 갑자기 가서 뭐 그렇게 뭐 기부하고 이랬던 게 참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니까 또 갑자기 엉뚱한 또 선교사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뭐 항상 그런 썩은 사과는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 많고 또 훌륭한 게 또 선교를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분별을 잘 못한 거죠. 뭐. 그리고 뭐 미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한 나라예요. 그렇게 작은 나라가. 그래서 지금 한국이 그런 축복을 받고 사는 건데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과거 방송에서 지금 뭐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면 아이고 이 사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냐 이러겠지만 저의 생각은 앞으로는 지금 유럽 다 망했죠 여러분. 그리고 뭐 세계 중국도 뭐 이제 뭐 망했고 뭐 일본이 조금 새롭게 뭐 이번에 태통 가서 뭐 부상을 하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뭐냐? 한국이 지금 가진 기술력이나 뭐 그런 조선이나 반도체, 화학 뭐 여러 가지 그 한국의 또 자동차 그 네 개의 중요 산업이 있잖아요. 한국이 막강한 그럴 때 한국이 G2가 된다.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지만 미래에 반짝하게 기대해 볼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뭐 1인당 국민속으로 따지면 뭐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유럽의 몇 개 나라들이 있지만 그거는 사이즈가 이거는 뭐 논할 필요도 없고 한국은 그런 산업이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지금 자꾸 격길로 나가네요. 그래서 풀린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2017년 플린의 해임은 바로 이 파일들에서 비롯이 됐고 매튜 대령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때문에 그 권한은 전환기의 정보관리 부실과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플린의 역할에 대한 비공개 세부 사항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매튜 대령이 이제 이번에 그 의회에 가서 그냥 뭐 한마디로 밤쉐를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틀린에 대한 영향을 말씀드리면 제 조사는 플린의 네트워크를 연방조사에 노출시킬 것이고 매튜 대령은 플린이 NSA에 잠시 근무하면서 수행한 승인되지 않은 도청을 했어요. 플린이.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은 죄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교묘하게 그걸 숨겼죠. 그런데 그렇게 숨긴 게 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긴장이 지금 상태가 있는데 공개될 경우에는 그 플린이 사람들한테 와서 나는 피해자야 피해자야 하면서 그런 내레이티브를 아주 사람들한테 심어줬죠. 나는 희생자야, 나는 피해받았어, 난 불쌍한 사람이야. 그게 완전히 이번에 그런 내레이티브가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라저 스톤 요 얘기 더 하고 지금 또 다른 얘기가 좀 더 있는데 이게 뭐 얘기를 하자 보면 이렇게 막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이 뭐 내가 1시간 안에 끝나려고 한다니까 나 1시간 넘어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가 막 뭐 인텔 위주로 막 후루룩 얘기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저도 이렇게 설명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월 6일 참여하고 이제 그 지금 플린 장군 얘기 계속 하는데 그 트럼프 지지자가 모여서 그들이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1월 6일 기획을 그 얘기를 좀 드리면 플린의 동료들 조금 아까 얘기했죠. 라저 스톤이라든가 이제 알렉스 존스, 그 다음에 알리 알렉산더, 제임스 오키프, 그 다음에 브라이언 캠블 등등이 이제 그 동료들이에요. 그래서 1월 6일 날 2021년 1월 6일이죠. 그 설티피켓 그 선거 설티피켓 하는 날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DC 미 의사당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기록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네트워크 동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고한 트럼프 지지자들을 폭동하는 폭동자들로 몰아가는 조직적 그런 시도라는 인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린 자신은 2020년 12월 오벌 오피스 회의에서 그 계엄령을 아주 주장을 했어요. 그걸 옹호하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혼란의 중심으로 센터로 자리매김하는 일을 아주 교묘하게 했습니다. 그 라저 스톤이 그럼 도대체 뭐냐? 오랜 동안 트럼프의 고문이에요. 그리고 2021년 11월 22일 하원에서 하는 J6 위원회의 소환이 되죠. 그래가지고 선거를 막자 이런 집회 영어로 안 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있어요. 스탑 이런 거 있어요. 그 집회 기획과 관련해서 알렉스 존스의 방송 인포월스요 출연해가지고 선거가 잘못됐다. 그걸 홍보를 하고 트통의 발언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마가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사람이 라저 스톤입니다. 그리고 그 2022년 5월 자기네들의 그룹 채팅의 기록에 보면 그 애국자 그룹들하고 의회 건물 보안 침입할 때에 서로 어떻게 협력할 거냐 하는 것을 그 지들끼리 채팅하면서 거기다가 써놓은 것이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알렉스 존스는 뭐 인포월즈라는 그 자기 그 톡쇼 그 방송에서 그 라저 스톤을 데려다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알렉스 존스가. 그래서 뭐 그 의사당으로 또 행진을 알렉스 존스가 그 야외에서 막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 100만 명 이상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날 1월 6일 날. 그때에 사람들이 막 있는 데서 막 목을 그냥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 방송 연설하는 걸 제가 그때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의사당으로 행진하면서 군중을 독려하고 이랬죠, 알렉스 존스가. 그리고 알리 알렉산더는 뭐 그런 프리덤 플라자 집회를 이제 허가를 막고 그 다음에 물류도 협력하고 했던 일을 해서 이벤트를 조직한 자다. 그 다음에 제임스 오키프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프로젝트 베리타스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1월 6일 현장의 활동을 촬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플린과 연결이 됐고, 브라이언 캠블은 플린 회사의 CFO입니다. Chief Financial Office의 약자죠. 그러니까 재정 담당이에요. 회사 이름은 아메리카 퓨처스 잉크. 그 브라이언 캠블은 이제 1월 6일 날 의회 바리케이드에 일찍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기네 일을 홍보할 거냐 그런 논의를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역사적 2020년 12월 18일에 플린이 트통을 만나서 그런 계엄령을 논의했다 그러죠. 그리고 2021년 1월 5일 날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또 1월 6일 날 오후 2시 12분에 침입이 일어나고 아까 말한 브라이언 캠블이 1시에 현장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2024년 7월 1일 대법원에서 대통령 면책 판결을 받고 그 트통의 경로를 이렇게 확보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집회를 통해서 뭐 이런 건 사실은 뭐 여러분들 뭐 자세히 뭐 모르셔도 돼요. 근데 또 핵심으로 가는 거죠, 제가.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자세히 들으시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플린이 그런 활동을 했구나. 이게 플린이나 지난번에 뭐 폼페오 얘기도 했지만 플린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뭐 좀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계속하면 그래서 그 플린의 팀들 네트워크라 그러죠.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지지자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알렉스 존스의 그 인포월스 미디어 확대를 통해서 그 혐의를 조작하고 물리적 증거로는 의사당 계단에서 알렉스 존스와 스톤의 영상이 나오고 바리케이트 구역에서 FBI 영상에 브라이언 캠블이 그 영상 안에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J6 날 1200명 이상이 체포가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지나간 뉴스예요. 그때를 지금 떠올리면서 누구를 조명하냐? 지금 플린을 조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하위 지지자들은 기소가 되고 1200명 중에 그리고 플린과 같은 지도자는 실제 직접 기소를 피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지자들은 그냥 모르고 그냥 완전히 그냥 걔네들이 저쪽 딥스가 그 의회 경찰 등등 allegedly 제가 이 말을 일부러 말하자면 그 문을 이렇게 이제 아주 열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야 뭐 그래서 군중 심리가 무서운 건데 이제 군중은 이제 모르니까 그냥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문 열어주니까 그냥 그들이 문 열어주는 그 트랩에 빠져가지고 그냥 쭉 들어가잖아요, 의사당을. 그런데 그렇게 1200명 이상이 체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기소를 당하고 이 플린 같은 사람은 기소를 피하죠.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군중 혼란에 휘말린 많은 그 1200명이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피해를 받고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개인들은 재정적 파탄을 다 많은 사람이 가져왔죠. 아주 뭐 거기 그냥 우연히 갔다가 트통은 다 그 집회 연설을 끝내고 다들 평화로운 행진을 해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절대 다른 행동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소리를 제가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을 해요. 연설할 때. 근데 그거는 쏙 빼버리고 아까 말한 BBC는 저 뒤에 가서 말한 거를 엉뚱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트통이 그거를 획책하고 선동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니 트통이 얼마나 화가 냈어요. 무슨 뭐 5 빌리언 달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돈 다 물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귀추가 주목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 갔다가 쭉 행진하고 갔다가 의사당에서 이제 사람들이 쭉 들어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던 자들. 그다가 거기서 그냥 체포되고 이 사람들의 개인이 수년 동안 트통이 사면해주고 나오게 할 때가 실제 그들이 그 형을 살고 그 트통 그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트통이 사면해 줄 때까지 다 사면해 줬죠. 그렇지만 사면해 줄 때까지 그들의 개인사와 가족사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플린의 은폐한 증거는 2021년 11월 22일 위원회 소환장과 라저 스톤과 알렉스 존스 집회의 자금 기록 일부가 보류가 되고 은폐를 해야 되니까 이리저리 이제 지네들도 또 이렇게 매니플레이션을 했겠죠. 그래서 그 풀린 사면으로 그 선거 무효 요구에 대한 심층 조사를 차단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린이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지금 완전히 뭐 풀린 얘기가 지금 뭐 끝도 없는데 아까 말한 이제 계속 할게요. 그래서 리어웨이큰 아메리카 투어는 이제 그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한마디로 이제 애국자들을 모으고 뭐 이러는 거예요. 포면에는. 그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말 주변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서 어쩌라고 뭐라는 거야. 그래서 그럴 정도로 말 주변도 없고 참 각자 로컬 정부에 가서 그 핵심에 지금도 기억나요. 수년 전 얘긴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각자 로컬 정부에 가서 너가 할 일을 역할을 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뭐 말은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같이 분노에 있는 사람들한테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하는 액션 플랜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저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리어웨이큰 투어에 그 하나 장소에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 주변이 얼마나 없어갖고 말을 그냥 더듬더듬 대고 그냥 아이고 들으면서 갑갑하면서 제가 뭐라고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냐면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못하냐고 저 사람 풀린이 스마트한 줄 알았더니 저 풀린 맞냐 뭐냐 저 사람은 지금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돌아온 기억이 나요 여러분. 참 내가 또 거기를 갔으니 여러분. 그리고 뭐 테드 크루스 뭐 그 프라이머리 할 때도 거기 또 가고 세상에 그리고 뭐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또 갔네요 또 참 나도 참 그 풀린 얘기를 계속 할게요. 이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이 돼서 제가 이런 생생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갔더니 거기 제가 갔던 그날에는 뭐 패트릭 번도 있었고 라저 스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 누구냐 걔가
그 뉴욕의 하여튼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우리가 그때 애국운동 한다면서 왔다 갔다 하던 웬만한 아는 사람들은 죄 왔어요. 와가지고 뭐 굿즈를 팔고 뭐 하여튼 뭐 그러더라고요.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2021년 플린과 클레이 클라크가 이제 이벤트의 기획자가 클레이 클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타비아나 뉴욕 코너스턴 철치나 죄송합니다. 피닉스 애리조나 드림시티 철치 등등 그런 철치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기독교 민족주의와 선거 부정론을 혼합해가지고 특통의 법적 분쟁 등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근데 구체적으로 그런 운동들이 글쎄 사람을 깨우기는 좀 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와 보니 그들의 개인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이 결국은 더 주 목적이었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어디로 귀결되냐? 이 돈으로 귀결돼. 돈. 아유. 이자도 이런 거야, 이자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는 그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그리고 2021년 4월 이후 20회 이상의 이벤트에서 플린과 라저스턴, 알렉스 존스가 참여를 합니다. 아주 열심히 돌아다니더라고요. 제 기억나요, 이거.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그다음에 애국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티켓 판매 또 기부. 아까 제가 말한 거 여기 나오네요.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그래서 티켓 판매를 아주 그 티켓을 사야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그 티켓이 싸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도네이션도 받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통해서 수백만 달러가 아마 이상이 되죠. 뭐 한 번에 100만 불인가 얼마를 요구했었다라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 모아가지고 뭘 했냐? 플린의 조직을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첫 이벤트는 2021년 4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털사 오클라호마에서 일어났고 1월 6일 이후에는 그 알미 오브 갓이라 그래가지고 추종자 모집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인포월즈 아까 알렉스 존스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홍보를 하고 그때 여기서 요게 핵심 말이에요. 트통을 은근히 배제하면서 광범위한 극우들이 연합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런 활동을 하려면 뭔가 확실한 그 모토와 뭐 어젠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애국운동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투통인데 그 투통을 쑥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말할 수 없는 질투 같은 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1월 J6 그 인물들과 연결이 돼서 그 모든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자금은 그 플린의 그 회사, 개인 회사, 만든 회사 아메리카스 퓨처 잉크로 돈이 들어가고 그 갬블 등 아까 말한 브라이언 갬블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다 또 동료들이 법적으로 이제 뭐 기소가 되고 그러면 또 변호사도 사고해야 되니까 그런 법적인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돈이 쓰여졌다. 그래서 그 리어웨이큰 투어를 통해서 2022년 그 미국의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는 PBS 공영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2022년 PBS나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극단주의 모집을 하는 조직이야.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이 풀린 이게.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이후로 투통에 부활하는 거와 충돌이 됩니다. 여기서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서 배신하는 사람으로 이제 풀린이 노출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졌는데, 풀린이 노출했다는 거는 배반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요렇게 세세한 이러한 세부적인 일로 그렇게 교묘한 배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진화를 했네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지금 풀린 얘기가 지금 계속 아주 이게 뭐 시리즈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풀린 얘기 요 나머지는 또 다른 방송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지난 방송에서 CK가 왜 그런 일을 겪게 됐나 하는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인텔에서 그 뒤에 세부사항으로 또 CK 얘기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뭐 지나간 일이라 하고 아예 뭐 그 사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더 얘기를 들어서 무엇하랴 하는 생각이 있다가도 요게 그 사람의 그 사라져간 얘기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고 그 뒷배경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게 슬슬 이제 드러나는 과정에서 CK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것도 제가 과거에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세이브 더 라스트 이런 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일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이게 매우 중요한 CK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 이것도 지금 인텔이 지금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받은 따끈따끈한 인텔인데 제가 지금 보자 지금 1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풀린 얘기 마저 하면서 CK 얘기를 더 그 이스라 그 나라 그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단어를 제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 다음 방송에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냥 제 방송의 인텔은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그냥 이렇게 뭐 방송에 뭐 비디오가 아니니까 그냥 뭐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뭐 운전하시든지 집안일 하시든지 뭐 뭐 어떤 시각적으로 봐야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또 그 화면 하나 떡 떠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말 얘기를 그냥 들으시면 그것도 뭐 장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저쪽 애들을 계속 그런 밝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는 미래에 이 세상이 다 청소가 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제 얼굴을 보시게도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답답한 소리에 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드리는 인텔이 얼마나 민감한데 그 정도 생각은 있으셔야겠죠. 이해하시리라 믿고 많은 분들은 제 방송을 뭐 2020년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잘 아시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댓글에 이제 우리 읽어보면 뭐 요새 댓글이 몇 개 안 돼가지고 뭐 얼마 없어요. 근데 읽어보면 내가 할 말을 다 대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래서 참 가족과 같은 마음도 들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분들한테 한 가지라도 빨리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아주 충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소식을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시켜서는 못하는 일이에요. 뭐 너 이거 안 하면 너 안 돼, 너 죽어, 뭐 이러면은 안 할 일이죠. 하기 싫은 일이라면. 근데 다행히 그 오래된 방송에 오래된 습관이 이거 빨리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지금 뭐 이게 밀려서 뭐 미처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나중에 다 따라잡으시려면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캐치업 하시고 뭐 중간중간 빠져서 뭐 못 들으면 할 수 없죠. 그러나 하여튼 그리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뭐 매일 순간순간 호흡하는 자마다 기도하랬다고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매사가. 그렇다고 내 인생에 뭐 뭐든지 뭐 꽃길만 걷고 뭐 모든 것이 뭐 해피한 일만 있지는 않겠죠. 뭐 그렇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감사한 말. 이렇게 모든 것에 순간순간 감사하구나. 밥상을 받아도 감사하고 어디 가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이런 내가 이런 경치를 보는구나. 그것도 감사하고 뭐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먹어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으시는 분들 중에 다 저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굳이 말로 표현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긴 방송 이렇게 들으시느냐고 감사드리고 라나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내 목소리 들으시면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후에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제가 아주 오랫동안 사귄 친구 같으실 겁니다. 이 목소리가 아주 오래 귀에 젖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뭐 우리가 정말 굉장히 애국자라고 알고 있던 풀린 장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 요런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그런 인텔은 뭐 다른 데에서는 아마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가 또 조만간에 또 이렇게 또 그런 인텔 다른 내용이 또 있거든요. 이거 뭐 CK나 풀림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돌아가는 정세 아까 제가 앱스테인 얘기 파일 얘기도 했지만 그또 조만간에 또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알림 설정 하셔야 제가 방송 올렸을 때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주시고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나였습니다.